예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석하여 의미 있는 의식적 경험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 없다면 삶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다면 예술도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주체가 필요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와 그의 초현실주의부터 미켈란젤로와 그의 조각품,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중 가장 무뚝뚝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웅장하고 화려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천장 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도구나 바위, 심지어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꾸미는 단순한 장식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무덤의 디자인도 예술이고 얼굴에 유색 무늬를 그리는 것조차 예술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주변에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존재들 중 하나입니다. 선사시대의 인류는 실제로 많은 예술품을 만들었으며 다양한 유물을 통해 그들의 삶과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이로운 선사시대의 예술품 10점과 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아폴로 11호 스톤은 동물을 묘사한 7개의 돌로 이루어진 유물이며 원래 그중 2개는 하나의 조각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 스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원전 2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또한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에 바로 인류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의 인류는 약 2만 7천 년 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예술품을 만들고 돌에 일상을 새겨 넣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유물들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아폴로 11호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숯, 황토 및 기타 물질로 새겨진 이 돌들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스톤은 고고학자들이 이 돌들을 발견한 직후 아폴로 11호 착륙의 성공이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부분은 고고학자들이 동굴 안에서 약 10만 년 동안 인간이 거주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인데, 이는 케이브맨이라는 용어가 실제하며 우리 조상들이 구석기 시대의 혹독했던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은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폴로 11호 스톤은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예술 표현이 한 예입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석회암으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연대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기원전 2만 8천 년에서 2만 5천 년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소개해드린 구석기 시대의 아폴로 11호 스톤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예술품입니다. 기원전 2만 4천 년에서 2만 2천 년 사이에 만들어진 후기 버전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도 있으며, 조각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다산의 여신을 묘사하거나 여성 또는 여성에게 경의를 표하는 남성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가혹했던 현실은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도중에 사망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서는 가슴과 음부에 큰 관심을 기울인 반면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초보적인 수준의 표현을 보이고 있으며, 조각을 새긴 예술가는 팔다리나 근육의 디테일 등에는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각상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너스 인형의 정확한 연대 측정은 특히 어렵습니다. 선사시대라는 말은 아직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추론, 다른 물체와의 비교, 그리고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에 의존하여 이 물체들이 실제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멋지다고 생각했다면 이 조각상 또한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라이온맨은 3만 5천 년에서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맘모스의 엄니로 만든 조각으로 인류 최초의 종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오래된 인류 예술의 예시입니다. 이 조각상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집트 스핑크스와 매우 흡사한 사자머리를 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31.1cm에 달하는 이 조각품은 고대 선사시대의 간단한 부싯돌과 조각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조각품은 너무나 오래되었으며 최근의 연대 측정 결과 빙하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39년에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이 만든 다른 유물들과 함께 발견된 라이온맨은 구석기 시대 인류의 선사시대 예술작품으로서 다른 유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이언맨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초자연적인 것, 심지어 신을 창조하기 전에 문자 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예술작품의 소재로 상하 조각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는 예술을 창조하려는 인류의 끈기를 보여줍니다. 여리고 해골은 다양한 선사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황토나 숯으로 약간의 장식이 가미된 평범한 두개골이 아니라 인간을 형상화한 완전히 예술적인 회반죽 두개골 조각품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 인간을 모델로 한 석고 두개골로 인류 최초의 초상화 조각 중 하나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안화 구멍에 넣어 사람의 눈과 비슷한 흰색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으며, 인류가 존재했던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720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정교한 조각입니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CT 스캔을 통해 여리고 해골의 모델이 된 남성의 얼굴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 9200년 전에 살았으며 대칭이 맞지 않는 얼굴 모양 등을 통해 당시 얼굴의 주인공이 비극적인 경험을 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약 9200년 전에도 삶은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로 거칠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코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고, 출생 직후 머리에 부상을 입어 두개골 모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여리고 해골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품은 기원전 9000년경에 처음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정착지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웨스트뱅크 여리고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선사시대 예술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일시에서 유래한 사람을 닮은 의인화된 비석입니다.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하게 조각된 독립형 석조 조각으로 기원전 6000년에서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이전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근 도시 곳곳에서 비슷한 종류의 조각품이 많이 발견되며 모두 매우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어 문화와 시대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이슬람이 등장하기 훨씬 전인 당시 이 지역에 살던 다양한 수렵 채집 부족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들을 만든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적절한 주거지를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오늘날처럼 모래로 가득 찬 사막이 아니라 사바나 대초원에 가까웠지만 기후는 여전히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비석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은 확실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침울한 얼굴로 보아 선사시대 무덤을 장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콩은 중국의 옥 조각이며 종교의식과 장례식에 사용되던 장식용 물건이었습니다. 이 조각은 원형에 가까운 둥근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사각형 모서리가 추가되어 원형과 사각형 모양을 동시에 연출합니다. 이 조각들은 기원전 3000년경 지금의 상하이 근처에 살았던 중국의 신석기 시대 량주 문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정교한 조각 도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밀하게 조각된 유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콩 자체는 원통형 모양으로 가운데가 뚫려 있으며 벤치프레스 바에 올려놓는 추와 비슷한 모양의 둥근 원반인 비라는 다른 조각과 함께 제공되어 내부에 깔끔하게 결합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물건은 그 용도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힘든 과정을 통해 고대 중국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고대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황소의 전당은 프랑스 몽티냥 마을 근처에 있는 라스코 동굴의 한 구역으로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동물을 그린 사람들의 상상력과 능력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동물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예술가들이 이 동굴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동물 그림으로 장식하기 위해 많은 계획과 노력을 들였다는 점에서 구석기 시대의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선사시대의 초보적인 동굴 벽화가 아니라 주로 황소와 들소 등 다양한 동물 묘사로 덮인 화려한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프랑스 남서부 시골에 위치한 동굴에서 기원전 16,000년에서 14,000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화 중 하나는 폭이 3.5m에 달하며 우리가 사진으로 보던 일반적인 동굴 벽화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이 체구가 작고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존재의 아름다움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념할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아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이 예술작품의 우아함은 놀라움 그 이상입니다. 문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사실 인류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형식 중 하나입니다. 문신은 고대 역사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인체의 특성과 사후에 살이 썩고 분해되는 과정 때문에 고대의 문신이 항상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살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전 세계 문화권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고 심오한 종교적, 문화적 의미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문신은 전 세계의 미라와 늪지 시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3300년경 스위스 알프스에서 사망한 얼음인간 오지는 여러 개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문신은 기계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잉크 자체도 혈액과 안료가 혼합된 것으로 오늘날의 제조 공정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는 선사시대, 즉 신석기 시대에 문신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톤헨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 예술작품 중 하나입니다. 선사시대에 예배, 종교의식 및 절대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물입니다. 스톤헨지는 실제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수세기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이 거대한 구조물을 신석기 시대 부족이 건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원은 기원전 8000년에서 7000년경 초기 인류가 이 지역 근처에 나무로 된 소나무 구조물을 세우고 도랑을 파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수천 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돌을 쌓기 시작했고 그 둘레가 원을 이루는 거대한 벽과 같은 구조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에는 큰 돌이 있고 구조물의 모든 돌은 망치로 세심히 두드려서 매끄럽게 다듬어졌습니다. 스톤헨지 지역의 일부는 실제로 매장지로도 사용되었는데 땅을 파고 죽은 자를 묻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유물이나 예술품보다 복잡하거나 미학적으로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빈베카 큐풀은 선사시대의 가장 오래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인도의 빈베카 유적지에는 바위를 파낸 작은 반구형 구멍인 큐풀이 많이 있습니다. 동굴의 벽에는 약 3만 년 전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이 유적의 주인공은 최소 기원전 29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큐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큐풀이 기원전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하며 실제로 이 구형 표시는 인류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수십만 년의 인류 역사가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곳에서 안전을 찾았고 음식을 조리했으며 거친 자연을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찾았습니다. 이 벽에는 문자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가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적지와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유적지들은 인류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의 세계를 감히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